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싹쓸이하면서 한국 등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H-1B 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할렘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가 2018년엔 약 1%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성폭력 문제와 미국 프로 풋볼 선수들의 무릎 꿇기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들이 미국 대학 NBA 정식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서명함에 따라 빠르면 2월부터 근로자들의 손에 쥐게 될 페이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싹쓸이하면서 한국 등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H-1B 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지난 2007 회계년도부터 2017 회계년도까지 지난 11년간의 H-1B 비자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H-1B 비자 취득은 이 기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반면 인도와 중국인의 H-1B 비자 취득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도의 경우 2017 회계년도에 30만 2,293명이 H-1 비자를 취득해 전년에 비해 2천여 명이 늘었고 2007년에 비해서는 13만 5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2007년 26,370명이었던 H-1B 비자 취득자는 2017년 41,47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H-1B의 급격한 증가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등 여타 국가들은 점차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밀려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일대의 뉴욕주 환경보호국의 단속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미 드라이 클리너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뉴욕시 5개 보로 일대에 뉴욕주 환경국 소속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등을 중심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한인 세탁업소의 문의만 이번 주 들어 대여섯 건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NCA의 관계자는 2~3명의 검사관들이 매장에 들어와 각종 화학 제품의 구입 영수증 및 일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경고 없이 바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후 늦게 또는 이른 아침,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안내문과 기록 등의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사관들은 주요 단속 사항으로 퍼크기기 사용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밀실 내 환기시설 유무 등입니다. 맨해튼 할렘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트 할렘의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37%나 늘었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 평균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이스트 할렘의 민간 부문 일자리 수도 10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스트 할렘 성장의 주역은 스몰 비즈니스로 이 지역 사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종업원 5명 미만의 소규모입니다. 반면 종업원 100명이 넘는 사업체는 2%에 불과합니다. 과거 대표적인 빈곤 지역으로 꼽히던 할렘이 이제는 주민들이 몰려들고 사업체가 급증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면은 존재합니다. 특히 이곳에 오래 산 주민의 경우 여전히 가난이나 범죄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할렘의 전체 범죄율은 약 3분의 1가량 줄었고 중범죄도 25%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범죄는 큰 우려로 꼽힙니다. 뉴욕시 10대 청소년의 임신율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22일 공개한 2005년부터 2015년 청소년 임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임신을 경험한 15세부터 19세 연령의 뉴욕시 청소년은 1000명당 4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000명당 101명에 비해 60% 넘게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8세부터 19세 임신은 2000년 대비 56% 감소했으며 15세부터 17세 사이 임신은 67% 하락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 청소년의 임신은 1000명당 9.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흑인 58.1명, 히스패닉 51.8명, 백인 16.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1000명당 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42.1명, 맨하탄 31.6명, 퀸즈 33.6명, 스태튼 아일랜드 2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가 2018년에 약 1%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3대 크레딧 평가 기관 중 하나인 트랜스유니언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국 내 가구당 크레딧 카드 빚은 15,654달러로 내년 중 소비자 1인당 크레딧 카드 빚이 약 156달러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됩니다. 트랜스유니언 관계자는 내년에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늘어나면 5년 연속 카드 빚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카드 빚이 미국 가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여름 현재 미국인들이 짊어진 카드 빚은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 빚이 증가하는 주 원인은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물품 구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가장 저렴하게 카드 빚을 갚고 싶다면 부채 내역을 이자율이 비싼 순으로 정리해서 순서대로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성폭력 문제와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의 무릎 꿇기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들이 미국 대학 NBA 정식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투 캠페인 열풍을 일으킨 성폭력 등 윤리적 문제로 기업들이 큰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각 대학 경영대학원들이 MBA 과정에 기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커리큘럼을 도입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성차별과 언론 자유를, 스탠퍼드 대학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밴더빌트 대학은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정보 해킹 사실 은폐, 그리고 우버에 대한 MBA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일부 경영대학원들은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차원에서의 연구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경영대학원의 리엠 마이어는 그동안은 기업 지도자들이 제품을 전달하는 데 책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주들이 전통적 사회적 정의나 도덕적 이슈였던 문제에 대해 기업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 조세 재정국의 불법 담배 단속팀이 복권국 및 주류국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 판매 면허뿐 아니라 복권 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는 2만 1000여 곳의 업소가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복권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담배를 숨겨 판매하다 적발되면 3가지 면허를 동시에 취소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게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불법 담배 판매 단속 강화는 뉴욕주의 담배세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타주 또는 외국에서 담배를 들여와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시키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뉴욕주에선 660만 달러어치의 불법 담배가 압수 조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0만 달러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불법 담배 판매로 적발된 사람은 총 8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700만 달러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주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아침 식사 의무 제공과 점심 식사 차별 행위 금지, 대학 캠퍼스에 음식 배급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결식 학생 방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식 차별 규정이 폐지됩니다. 일부 학교들은 점심 급식비가 없는 학생들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스티커나 팔찌 등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급식 전에 급식비가 없는 학생들을 호명해 별도로 급식을 제공하는 등 공개적으로 이들 학생을 구별하고 있어 창피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에 급식 차별 금지 법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침 식사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우선 학생 중 70% 이상이 저가 또는 무료 점심급식 대상인 학교에 한해 학교 일과가 시작된 뒤에도 아침 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에 음식 배급처가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각 지역 학군에 있는 농장을 지원해 각종 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서명함에 따라 빠르면 2월부터 근로자들이 손에 쥐게 될 페이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원천 징수 세액이 감소하면서 반대급부로 실제 소득인 넷인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로운 세법은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원천 징수 금액이 재조정되는 등 페이책에 표시될 금액과 고용주가 발급하는 W4 양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액표가 1월에 완성되면 2월까지 고용주들의 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으로 1월 페이책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빠른 곳의 경우 2월에는 새롭게 계산된 페이책이 근로자들 손에 쥐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화요일인 내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각 가정에서 인도로 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합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위생국은 1월 2일 2시부터 수거한 트리를 잘게 분쇄한 후 도시공원의 나무 뿌리 주변에 뿌릴 계획입니다. 위생국은 작년에 약 25만 그루의 트리를 수거했습니다. 위생부서의 비토 트루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형 비닐봉지에 넣어버리면 나무를 분쇄하는 재생 작업이 훨씬 어려워진다며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밖에 트리에 매달린 반짝이 장식품, 조명 장치, 스탠드 등 제거하면 분쇄하기 편하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뉴욕시 도시공원국에서 운영하는 나무 분쇄기 설치 장소에 트리를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무 분쇄기는 뉴욕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접 나무를 분쇄한 후 집 정원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KBTV 권영입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는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15년 78.7세에서 지난해 78.6세로 0.1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보다 0.2세 감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1960년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기대 수명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약물 중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유방암 사망자를 넘어섰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2015년 3만 3천 명, 지난해 6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일 140명 이상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를 가장해 강도로 돌변하는 범죄자들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한인 김모 씨는 얼마 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올려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김 씨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가지고 온 물건을 다 내놓으라고 했고 김 씨는 무서운 나머지 순순히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김모 씨는 이달 중순 페이스북을 통해 최신형 휴대폰을 싼값에 판다는 미국인과 연락이 닿아 다음날 상대방이 알려준 한 주택으로 찾아가니 흑인 소년이 나와 돈을 갖고 왔는지 물었고 김 씨가 물건부터 보여달라고 하자 이 소년이 갑자기 권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중고물품 직거래의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하는 장소는 밝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정할 것이며 밤늦게 직거래를 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총격 사건 시
돌발 사태에 대응,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해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터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키도록 설계된 것으로 원래 육군을 위해 개발된 것을 학교를 위해 지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FBI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들어서부터 집단 총격 사건들의 3분의 1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올란도 기반 육군 연구소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및 기타 컴퓨터 공학 기술자와 협력하여 만든 것입니다. 올랜도 육군 리서치 랩의 타마라 그리프스는 우리는 많은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고 사람들을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으며, 연구원들은 이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실제 총격 사건과 관련된 실제 사람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일 없이 원격으로 가정용 컴퓨터에서 학교 직원 혹은 경찰의 역할을 가상적으로 게임처럼 진행하면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접한 교사들은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학교가 처한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가상훈련의 한 버전이 이미 사용 중이며 군 연구조사팀은 학교 버전을 곧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올해의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했던 축구선수 출신 조지 웨아가 라이베리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조지 웨아는 서아프리카 국가로서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이양을 기록하면서 권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경쟁자인 조셉 보아카이 부통령은 금요일에 자신의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개표가 98% 진행된 상황에서 웨아는 61.5%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카이의 지지는 38.5%에 그쳤습니다. 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동시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렌 존슨 시러리프입니다. 시러리프는 임기 2회차의 통치 기간 중 내란과 5천여 명이 사망하는 에볼라 전염병 등을 겪었으며 이 나라의 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웨아는 10년 전 축구에서 은퇴한 후 정치계에 입문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서부 사하라 사막 서남쪽에 있으며 1822년 미국 식민회사가 해방 노예를 이주시켜 건설한 최초의 흑인 공화국입니다. 보도에 양준하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아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를 계속 보내고 계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줄곧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운영, 소수기 이민자에 대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 안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기존으로 이해하든 그리고 기대하든 그리고서 상식적으로 함께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리더십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았죠. 네. 비판하고 여기에 저항하고 그런 게 정상이었다고 봅니다. 1년 지났잖아요. 네.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야, 이제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훨씬 더 목소리 높여서 비판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좀 힘있게 저항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의 첫 국정 운영을 100점 만점 중에 점수를 얼마나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 아니라 낙제점이죠. 내용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갑자기 우리 이 포커스에서 지난번에 표현을 했지만은 이 트럼프 리더십은 트럼프는 시민 사회에다가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잘해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고 내가 앞장을 서고 뭐 이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갖는 게 아니고서 나한테 주목만 시키는 게 일단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그래도 바로잡으려면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훨씬 강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은 이 무명보단 악명이 낫다. 뭐 네.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1년 참 암담했지만 우리가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점수를 보면은 낙제점이다. 계속해서 그 없고 약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거다. 그래서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너그럽게, 정말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가장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입장만 갖고 내 자리에서만 보고 할 때에는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 트럼프 정치 세력은 이미 정치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폴리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잘 계산해서 내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기는 게 목표니까 좋은 정책을 내놓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뭐를 내놓고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 일단에 이기는 게 목표고 일단에 백악관을 점령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백악관을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볼 때는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 눈높이에 자기의 이 모든 정치 일정을 맞춘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에는 정치인들의 나누어진 정치인들의 폴리틱 시각으로만 볼 때에는 잘한 게 많죠.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로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은 선거 공약을 다 지켰어요. 첫 해에 취임을 하고 한 보름 만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해가지고 아젠다 순서들하다 한 10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들을 한 1번서부터 한 7번까지 있는 걸 4가지를 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지난 연방의회 회기 끝나기 직전에 통과시킨 감세안 있죠. 오바마 지우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만 된다. 의무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는 이 미국을 위협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미국을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비자 발급하는 제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했죠.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고 결국에는 이민자들을 정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 발본색원 해가지고 내보내겠다, 추방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한 60%는 왔다고 봅니다. 네. 결국엔 연방법원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러한 이민 제한하고 반이민 법안으로 이미 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4가지, 5가지는요. 이미 선거 공약에 앞으로 나와 있는 유권자에게 공약을 지키겠다 하고 했던 아젠다 앞에 부분 4가지, 5가지를 이미 한 겁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을 심하게 하면서 트위터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시키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틀림없이 약속을 지켰구나. 이걸 볼 때 좀 공포감 같은 게 네네. 생겼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폴리틱 눈으로 볼 때에 트럼프는 성과를 내고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실패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패한 부분은 네. 이제 상식선에서 보면은 네. 미국을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정치권이 양극화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게 정치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까지 확대돼 가지고 이 양극화된 상황이 전투적인 양극화가 됐습니다.
서로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분쟁이 이렇게 해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KKK단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나와가지고서 네. 막 그 자기네들 집단에 갖고 있는 아젠다를 막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뭡니까? 네오나치스트들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범법자들이 자기네 영역을 만들어서 나오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준 거를 보면은 전투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굉장히 위험한 잘못한 것 중에 하나죠. 네.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불신감을 더 크게 조성했다. 이게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연말에 얘기하는 평가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뭘 막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밝혀지잖아요. 팩트 체크가 돼서 그러면 야 임마 아니면 말지 막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왔잖아요. 거짓과 진실이라는 이런 기준 같은 걸 모호하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가치관을 혼돈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우리로 볼 때는 용납되어서는 안 네, 되고 네. 정화시켜야 될 진짜 잘못된 부분 세 맞습니다. 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오늘 못 들은 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